불렀어. 필요 없어. 잘 풀리던가요? 자기장? 다가 끝나면 이쪽 단원 그 고사 문제를 좀 봅시다. 고사 문제 좀 어렵거든요. 일단 숙제 중에 질문이 잘 되었냐? 이제 풀었어 안 풀었어? 주상했어. 원장님! 근데 너무 열심히 안 해요. 괜찮을까? 넘어가볼까 일단? 넘어가볼까요? 넘어가면 지금 숙제풀이 하자 해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자성 갑시다. 이 경계시령 물질의 자성이라고 있어요. 그거 간단한 개념이니까 그거 하고서 오늘 전달기고 안 봤다고? 네. 내 거 봐. 네, 쌤 안 봐도 되니까 내 거 보고 네, 보세요. 되게 넘치지 못하게 안 넣어? 밖에? 문제 기한은 진짜 비춰보세요. 학교 문제. 갑시다. 네. 앞으로 공부할 주제가 이제 물질의 자성이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하나 출제가 아닙니다. 자, 우선 자성이라는 말은 자성의 성질.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자성이 될 수 있다. 그게 컨셉이에요. 모든 물질은 자성의 성질을 갖는다. 이거는 자성의 성질. 쉽게 말하면 N과 S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N과 S는 서로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리가 되면 자기 홀극이라고 합니다. 자기 홀극. 그러니까 N만 있거나 S만 있거나 이걸 말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발견한 거 보면 자기 쌍극이잖아요. 그러니까 N과 S를 항상 같이 가져요. 그러니까 자성이 부서져도 N과 S를 같이 가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 놀던 자석이 망가졌을 때 쌤은 그 초등학교 때 한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 학교 준비물이 자석이었어. 자석 밖에서 큰 거 두 개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큰 거 진짜 한 이만했어. 어릴 때 가서 그런가? 좀 컸어. 여기 이제 N, 여기 S 이렇게 있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칠해져 있죠. 이거 두 개를 준비했는데 이게 내가 이제 책상에 가지러 이러고서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뛰어놀던 친구들이 내 책상을 툭 친 거예요. 내 책상이 흔들려가지고 이제 이게 툭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근데 바닥이 이제 이런 바닥이 아니고 시멘트 바닥이었거든요. 탁 떨어지더니 팍 하고 부족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 보고서 뻥뻥 울었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가 미안하다고만 하면서 이제 자기 자성을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나 멀쩡하다 두고 이제 그 친구인데 좀 이따가 그 친구 있죠. 부러진 자성 다시 건 친구가. 뭐라냐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이걸 더 붙여가지고 이거 부서져도 된다? 그래서 막 나한테 보여줬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깔 N만 다치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거 자석 N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전히 N과 S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쌤이 만약에 그 물리 캠페인을 한다면 아무도 안 보겠지만 한다면 내가 어떤 캠페인을 할 거냐? 얼른 빨리 자석의 색깔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N에다가 빨간색을 칠하고 S에다가 파란색을 칠하는 저 행동을 없애야 된다. 왜냐? 저게 오개념을 만든다. 그러니까 N이 마치 영역같이 느껴지잖아요. 여기가 N 영역이고 얘가 S 영역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N과 S는 그냥 철저하게 방향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을 N으로 보고 그 반대쪽 끝을 S로 보셔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빨간색밖에 없는데 얘가 N과 S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시고 잘게 쪼개고 아주 작게 만들어도 이게 N만 있진 않더라는 거지. 이게 자기 쌍 개념이에요. 그래서 N과 S를 다 가진다. 그래서 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색깔 빨리 없애라. 빨리 없애고 그냥 자석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 한 개만 그려야 된다.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화살표. 그러면 화살표가 좀 길죠. 화살표가 나가는 쪽이 N, 들어가는 쪽이 S. 우리가 쪼개줘도 어쨌든 이 화살표의 일부일 거 아니에요. 나가는 쪽이 N, 들어가는 데가 S가 들어가지.
그러면 남아있는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좀 같이 있는 여기가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겠지. 이렇게 요놈도 그냥 화살표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 여전히 이렇게 이해됐어? 이래버리면 오개념이 전혀 안 생겨. 그러니까 n과 s를 방향으로 의식하자. 요개념이에요. 이해됐어? 자기 쌍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 자기가 항상 n과 s를 같이 가지고 있다. 뭐 방향 얘기했으니까 좀 더 해볼까? 지금 쌤 얼굴 보고 있죠? 여기 앞이지. 여기 뒤통수 뒤지. 자, 어디까지 앞이야? 옆에 보고 해요. 자, 어디가 앞이야? 선생님 길을 기준으로 뒤 앞, 여기 앞쪽, 뒤쪽 맞냐? 앞뒤라는 개념만 있고 옆에서 볼 때는 그런 걸 못 잡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앞과 뒤라는 방향을 알겠지? 앞쪽 N, 뒤쪽 S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됐어? 그러면 이런 게 자석의 성질인데 이런 자석의 성질 N과 S를 모든 물질은 가진다.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철 같은 것들은 자석 근처에 가면 잘 달라붙잖아요. 혹시 철 말고 잘 달라붙는 물질 본 적 있니? 알루미늄 혹시 있나? 알루미늄 주변에 많아. 잠깐만, 잘 모르는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알루미늄 어디 있어? 캔, 알루미늄 캔, 그렇지. 그 혹시 콜라 먹다가 그 캔 한번 훔쳐봤니? 자석에 붙냐 안 붙냐? 잘 안 붙어요. 네, 잘 못 붙어요. 근데 걔가 자석의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석 사이에서 힘이 생기는데 힘이 너무 약해서 우리 감각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걔도 약간의 힘이 생깁니다. 놀라운 거 어떤 거는 자석 근처에 가면 청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밀려나요. 이게 1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약하게 청력도 생겨요. 근데 청력도 마찬가지로 못 느껴요.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강하게 인력이 생기는 것만 우리가 느끼고 사는 거고, 철 같은 거, 나침반 같은 거 이게 팍팍 달라붙잖아. 그것만 눈에 띈 거고 사실 아주 약하지만 인력도 생기고 청력도 생긴다. 그래서 모든 물질이 이와 같이 자석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해됐어요? 이제 고개념이에요. 이게 물질의 다성격. 그래서 아주 약한 인력이나 아주 약한 청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 측정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저울을 써요. 저울.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씁니다. 전자저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쌤이 이제 전자저울을 다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좀 비싸요. 10만 원 넘어가요. 이걸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떤 물질을 딱 뿌려요. 여기 이제 눈금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얼마 나느냐? 얼마 할까요? 한 10g 할까요? 좀 작게 해가지고 10.000g. 이게 0.001까지 쓸 수 있는 단위가 있는 거지. 그냥 10g이 아니야. 10.000g. 아주 정밀한 거야. 여기다가 선생님이 위에 자석을 근처까지 이렇게 살짝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눈금이 나와요. 얼마냐? 이렇게 나오고 알겠어? 단위 좀 치웁시다. 이게 좀 불편한데 진양된 게 아니라서 사실 어쨌든 간에 10.002 주문할게. 이 녀석이 자석한테 1년을 받는 거야? 청력을 받는 거야? 청력 받는. 그렇지. 더 눌러지니까 눈금이 증가하는 거지. 이런 물질이 있다. 알겠어? 마찬가지로 또 하나 갖다 댔더니 이 자식이 이걸 이렇게 된 거지. 9.997 이렇게. 알겠지? 이건 뭐야? 약한 인력이 있어. 이런 걸 확인하는 거야. 알겠어? 이게 바로 자석.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겼다. 왜 가지느냐? 왜 가지느냐? 왜 모든 물질이 이렇게 자석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느냐? 알겠지? 이게 비밀이죠. 요게 학교 시험에 나와요. 학교 시험 만약에 소수령 있으면 그냥 소수령 쓰는 겁니다. 너 이번에 그 상대성 이론 혹시 소수령 그거 나오니? 그 미원 나오니? 그 미원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거 썼냐? 그거 무조건 나온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자성을 왜 가지느냐를 가지고 주관식으로 쓰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물질이 자성을 갖는 이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 네. 이거예요. 하나는 전자의 궤도 운동, 다른 하나는 전자의 스피입니다. 스핀 뒤에는 운동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까다롭잖아? 감정식. 스핀 운동. 잘못 배웠구만.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스핀에서 끝내줘야 돼. 알겠죠? 궤도 운동, 스핀. 끝냅니다. 궤도 운동과 스핀. 그걸 안 틀렸지? 하겠습니다. 이거. 안 틀렸지? 이온이 볼 때는 뭐다? 지구가 볼 때는 안 틀렸지? 그 틀리면 안 돼. 그 틀리면 완전 허접이 돼.
가지고. 잠깐만 괜히 말했다. 그거 틀렸을까? 안 틀리지? 안 틀리지? 왜? 아니야. 시우 눈치 똑바로 괜찮아. 네. 눈치 틀리지 않았어요. 괜찮은 거야. 그러셔도 되죠? 네. 괜히.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전자의 궤동동이 뭐냐? 우리가 전자를 막 자세하게 공부하진 않았지만 전자가 원자의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 들어보셨죠? 이거 틀린 개념이죠? 오비탈 배우죠? 혹시 오비탈 모르는 사람 있나요? 화학 안 했다. 오비탈 모르겠네. 들어는 봤어? 우리 들어는 봤냐? 오비탈 못 들어봤어? 오빗이 궤도예요. 궤도. 오빗. 영은 못 쓰겠는데. 오빗 첫째 어떻게 되지? ORBIT 이게 궤도예요. 궤도. 오비탈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전자가 원자의 주변에 존재할 확률이 높은 거.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전력학에서는 전자가 진짜 태양을 도는 행성처럼 원자의 주변을 이렇게 빙빙 공전하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같이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걔를 B자로 볼지 파동으로 볼지가 애매해져요. 사실 거의 파동처럼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파동에서는 물질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좀 이상하게 있는 겁니다. 그냥 파동처럼 있는 겁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이게 물질파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조금 건드려요. 고위 물리학원에서 양자역학이라는 거대한 어떤 학문이 완성됐거든. 지금 완성돼 있는데 그 양자역학의 어떤 뭐랄까 첫 장 정도를 보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건물이 큰 대기업 어떤 건물이 하나 있어. 이 양자역학 건물이야. 그 건물 들어가가지고 이제 1층, 2층 탐색하면 공부를 하는 거잖아. 우리 뭐 할 거냐? 그 로비에 가면 이렇게 회전문이 있어요. 뭔지 알지? 들어가는 회전문 있잖아. 앞에 서가지고 준비할 시간에 딱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회전문을 딱 밀고 들어가서 그대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 공부 절대 안 하고요. 양자역학 공부를 구경하고 나올 거야. 그런 게 물리학원 마지막 단원이에요. 진짜 얘가 물질파를 살짝 공부할 거야. 그래서 양자역학은 공부하시려면 대학 가서 전공을 하셔야 돼요. 되겠지? 거기 양자역학 교수님들 만나시면 일단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10명 중에 5명은 가짜, 사이비, 잘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는데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 5명은 한 반 정도는 아는데 가르치는 사람들, 한두 명 정도가 좀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안다는 사람들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뭐냐면 양자역학이 맞다라는 걸 잘 모른 채로 가르치는 사람들. 알겠어요? 근데 좀 제대로 가르치는 교수님 만나면 이 거리가 엄청나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진짜 무서워. 양자역학 시험 보잖아. 그러면 만약에 학생이 시험 풀었어. 거의 다 맞게 풀었어. 맞게 풀었는데 조건 한 개를 빼먹었잖아요. 빵점.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이 이제 약간 이의제기하고 하는 거지. 교수님, 제가 출석 열심히 하고 문제 풀어가지고 거의 막 썼고 답도 거의 다 갔는데 조건 한 개를 빼먹어서 점수를 못 받는 건 좀 억울하지 않냐? 부분 점수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딱 뭐라느냐? 너 양자가 뭔 줄 알아? 그러면 이제 그대로 아닙니다 하고 나와야 돼. 거기서 압니다 하고 던지잖아?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어쨌든 양자역학을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을 건데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 그 학문을 약간 구경하고 그래서 이 전자라는 게 어쨌든 현대 물리학에서는 어쨌든 원자의 주변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고 존재할 확률이 높은 데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비탈이에요. 근데 여전히 오비탈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전자가 원자의 주변에 멈춰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인정합니다. 그게 이제 궤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태양 주변의 행성이 공전하는 것처럼 그냥 고전적으로 합시다. 원자핵 주변을 등속 운동, 공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 어떤 원자핵이 있습니다. 원자핵은 정기적으로 플러스죠. 여기 원자핵이에요. 이건 원자핵 주변을 어떤 전자가 이렇게 어떤 궤도를 가지고 공전하고 칩시다. 그렇죠? 여기 전자가 있네요. 음정이 띄고 있고 전자의 궤도 운동 방향을 이쪽으로 잡을까요? 네, 여기 궤도 운동 방향. 네. 그러면 지금 전자가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얘들아, 이 전자가 도는 것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전자가 움직이네? 전류다. 전류가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이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자 수준의 전류.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전자의 궤도를 뭐로 바꾸겠다? 원형 도선으로 취급하겠다.
아, 이해되니? 이거 알겠어? 원래 물리가 이래. 모든 현상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의 궤도를 원형 도성으로 생각합니다. 취급하는 거지. 그럼 질문할게 얘들아. 원형 도선의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전자가 움직이는 거랑 전류랑 방향이 반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궤도 운동을 만약에 쌤이 이렇게 표현하면 전류는 거꾸로 가요. 반대로 간다. 그래서 마치 요 궤도 안에서 어떤 전류가 이렇게 빨간색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럼 다 손. 손 그렇지. 전류의 자기장. 약간 좀 입체감 몇 개 그렸다. 좀 그림이 안 예쁜데. 약간 이렇게 좀 대충 알겠어? 입체감 좀 느껴지냐? 그러면 쌤이 요거 생각해도 괜찮지? 그래볼게.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해됐어요? 전류의 자기장. 이해되냐? 오른손 쓴 거 맞죠? 이쪽이 N, 이쪽이 S. 이런 식으로 원자 하나가 자석이 된다고. 이게 원자 자석 효과야. 알겠어? 전자는 멈춰있지 않죠? 다 움직이지? 전류가 다 있는 거지? 그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그 자기장이 자석 효과를 만든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게 궤도 운동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B가 자기장이 기호였죠. 뒤에 붙일게. 궤도. 이렇게. 궤도 자기장이에요. 알겠어?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 됐어? 됐냐?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전자의 스핀. 스핀도 들어봤을 거야. 화학 시간에 들었을 거야. 스핀 자기장. 그 오비탈. 이거 오비탈이 그냥 네모면 그린 거 맞지? 네, 이거 화학했던 애들한테 그냥 받아야 돼. 얘들아, 오비탈의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두 개. 오케이, 좋아. 자, 한 전자가 이렇게 표현되면 다른 전자는 반드시 아래 방향으로 표현되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원리? 파울리에 파울리. 자, 파울리는 물리학자, 화학자? 물리학자. 알겠지? 모든 거 물리야. 화학을 잘 부를 때 물화생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야. 물리가 1등이야. 지학이 꼴등이야. 알겠지? 화학은 2등이야. 물리가 1등이야. 대체 물화생지라 화물생지 아니야. 알겠지? 생지물화 아니야. 물화생지야. 좀 물리가 1등이야. 맞죠 너? 완전 물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한 전자를 위로 그리면 무조건 같은 오비탈 내에 다른 전자가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게 스핀 방향이에요. 이게 스핀이에요. 이게 스핀 자기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전자의 자기장이 위를 향하면 그 오비탈에 들어가는 다른 전자는 무조건 방향이 아래가 됩니다. 알겠지?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거죠. 원리는 증명하는 거기 안 하는 거기. 안 하는 거. 원리는 원래 그런 거.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연이 선택한 방식. 그냥 우리는 관찰해낸 거. 그냥 원리를 가지고 자연을 분석했더니 틀린 적이 없으면 돼요. 만약에 자연을 관찰했는데 원리에 안 맞잖아? 그럼 원리가 잘못된 거지. 그럼 다른 원리를 찾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말하지 않아. 광속 일정의 원리. 광속이 왜 일정이야? 몰라. 근데 우리 자연이 갖고 있는 성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게 파울리니까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업 스핀, 하나가 다운 스핀이에요. 근데 이 스핀이 왜 생기느냐, 이게 스핀 자기장이 왜 생기느냐를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믿느냐? 전자가 아마 혼자서 자전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고 이게 행성이면 지금 행성이 도는 게 이게 공전이라고 표현하잖아.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 때 공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도 하고 있잖아. 그 자전이 뭔지 알지? 자전 뭔지 내가 너무 무시할게. 미안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전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자전도 하지 않겠느냐고 믿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자전한다고 하시면 어떤 물리생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냐? 아직까지 자전의 증거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자전할 거라고 거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증거를 찾는 시도를 했는데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자전이라는 말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전이라는 말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전한다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너 봤어? 너 증거 있어? 이렇게 막 물리생들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전 말씀 안 돼요. 그냥 스핀하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믿고 있긴 한 거야. 그래서 보통 개념서를 보면 이렇게 자전처럼 표현을 하죠. 그럼 해보자. 이 전자 한 명을 딱 끄집어낼게. 이렇게 돼 있어. 이 전자가 자신을 지나는 어떤 축을 딱 기준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자전 방향을 그렇게 표시할까요? 이거 약간 입체감 되는데. 그러면 얘가 전자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지? 그죠? 간다.
전자가 돌고 있지. 마이너스를 띈 전자가 돌고 있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똑같은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전류는 또 그 반대인 거야.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자의 이렇게 그 자전 방향이 이쪽이면 전류는 거꾸로 잡아야 돼요. 전류는 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해한다. 얘는 따라서 좋아. 그러면 손해봐. 전류의 엄정과 밑으로 자기장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때는 자기장 방향을 밑으로 하세요. 좀 미안한데 생각 좀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방향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 저런 전자 그림이 나올 거예요. 저 자기장이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이냐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손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전자 이동, 전류 이동의 전자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만 잡으면 돼요. 알겠어? 전류의 자기장 잡습니다. 얘를 뭐라 하느냐? 이 스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령 쓰실 때 이렇게 쓰면 빵점입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궤도 이동인데 궤도가 기억이 안 나. 스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전, 자전, 실제 사례예요. 빵점. 전자의 공전 또 이게 불편해가지고 막 서술하는 거예요. 원자의 주변을 마치 태양계 행성처럼 공전하는 거 안 돼. 초민정 안 해. 그냥 깔끔하게 써야 돼. 궤도 운동, 전자의 스핀 운동 빵점. 스핀. 그러니까 스핀은 거의 명사화됐어요. 그러니까 스핀을 끝내야 돼. 그렇지?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다 써야 돼. 있냐? 좋아. 그럼 여기서 책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 적읍시다. 짐작하세요. 누가 셀까? 궤도 자기장이 있을까? 스핀 자기장이 있을까? 네, 세기. 자, 찍읍시다. 책이 없을 것 같아. 이건 찍자. 누가 셀까? 궤도가 셀까? 스핀이 셀까? 그냥 찍으시죠. 그냥 뭐 감각이 잘 모르겠고. 네. 모름? 몰랐냐? 몰랐니? 안다. 누가 세게? 자, 궤도가 세다. 네. 스핀이 세다. 네. 한 반반은 안 되고 조금 더 많네. 한 6대 4 정도 되는 거 같네. 자, 답입니다. 답은 네, 스핀이 아주 세요. 그러니까 궤도 자기장이 생각보다 영향을 좀 준대요. 실제로 전자의 스핀 자기장이 아주 세다. 알겠어?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게 되느냐? 궤도 자기장이라는 스핀이 아주 우사하겠지? 봐봐요. 만약에 어떤 물질이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 들어가잖아. 하나가 업 스핀, 하나가 다운 스핀. 그리고 자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 그리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랑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면 서로 상쇄가 돼요. 그러면 이 전자의 스핀 자기장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어져요. 없어져. 근데 만약에 오비탈에 전자가 꽉 차 있지 않고 혼자 있는 경우,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지. 이게 화학을 해보니까 좋지. 홀존자라고 하지. 그럼 만약에 어떤 물질이 이런 홀존자를 가져. 홀액이 홀자지. 들어봤지? 홀액이. 우리 홀액 대상 이렇게 있어. 아, 쏘리. 이런 이 단정이 열렸다. 그래서 밥을 안 먹어서 약간 미안합니다. 네. 그러면 안 할게요. 네. 왜 갑자기 왜 우울해지는 거야? 네. 아니 그런 거는 화를 보통 내면 되지 않는데 쎄 우리 유비샤시한테 하면 되지. 그렇지? 왜 그런데? 네. 어쨌든 쎄는 이미 팔려 나갔기 때문에. 나는 잘 선택됐어. 난 문제가 없어. 너희가 보이지.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홀른자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거 자기장 강하게 나와. 그래서 물질이 어떤 놈은 자석에 잘 붙고 어떤 놈은 잘 안 붙는 걸 얘가 좋다. 얘가 좋다. 그러니까 그 물질이 홀른자를 많이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알겠어? 그 정도에 따라서 자성의 종류와 자성의 성분이 알겠어? 그래서 홀른자 택시. 그러면 거의 다 했어. 정확한다. 이거 치우고 이제 개념이 끝나가요. 이제 끝나가요. 자성의 종류. 네. 감자성, 상자성,
간자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자성, 상자성, 간자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좀 대충 딱 듣는 순간 대충 알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한번 툭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요. 이걸 한 번에 끝내면 돼요. 지금 공부한 다음에 영어를 끝내면 돼요. 지울 것도 없어. 간다. 이 강자성체를 자석 근처에 놓으면 인력이 생길까, 청력이 생길까? 네, 인력 맞아요. 끌려가요. 네, 이거 볼 것 같아요. 상자성, 얘를 반자성, 가상이, 강자성, 자성 강하게 가지, 강자성, 상자성 약하게 가지, 네, 반자성 반대로 가지. 이 생각 맞지 않아? 뭐겠어? 뭐냐? 이걸 이제 인정이 센스입니다. 장착. 이거 보겠어. 그렇지. 일반적인 반자성은 약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못 느꼈던 거예요. 너희 생활하면서 혹시 자석 갖다 댔을 때 막 밀려나는 물질, 강하게 밀려나는 물질 본 적 있어? 없지? 집에 어디 그냥 집에 서로 자석끼리 갖다 대지 말고 그냥 어떤 물질인데 어떤 물질에 자석 갖다 대는데 물질이 확 밀려나 본 적 없어. 그게 자석인 거야. 염자석 같은 거. 자석 말고 다른 물질을 그냥 일반적인 물질을 갖다 댔을 때 강하게 청력 반응은 없었잖아. 그치? 좀 약한 충격. 이게 반자석. 그래서 이렇게 강자성과 상자성과 반자성 나눈 이유가 없습니다. 물리학 원 수준이에요. 이게 틀린 개념이에요. 근데 물리학 원 수준이에요. 우리는 5개념으로 가르쳐요. 학생도 5개념으로 시험 풀어요. 그냥 나중에 이상한 거 찾아서 나한테 묻지 마.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어. 5개념 교과서에 5개념 공부를 하고 5개념으로 시험 보는 거야. 이상한 얘기 하지 마 나한테. 미리 얘기했어. 자, 간다. 요거 홀전자 개수 어떨까? 강자성. 그렇지. 많다. 뭔지 알겠어 얘들아? 원자 하나하나가 아주 강한 자석인 거야. 그러니까 홀전자가 겁나 많아서 원자들이 아주 강한 자석 상태. 그래서 자석 근처에서 강하게 인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까? 상자성. 오, 어떻게 알았지? 적다. 자, 많다 적다. 하나 남았어. 많다 적다. 하나 남았어. 적당히 있다? 아니야. 많다 적다. 하나 남았어. 청력만 청력. 그렇지. 없다. 그렇지. 모두 짝이는 거야. 모두 짝이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애가 강자성, 적은 애가 상자성. 적으니까 일단 인력이 있긴 한 거야. 근데 없는 경우가 있어. 모두 다 짝을 다 맞춘 거지. 알겠어? 홀전자가 없다. 거기 사이에 두 개씩 딱딱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궤도자기장만 났거든요. 그 궤도자기장의 효과가 청력이에요. 그래서 약한 청력. 그래서 얘는 없는 경우. 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석 근처에서 이렇게 되다가 자석을 치워주는 거예요. 자석을 치웠을 때 강자성의 중요한 특징. 이게 중요한데요. 자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자화라는 말은 이제 좀 설명해 줄 거예요. 자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거는 자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신하다. 그게 중요해요. 강자성체가 자화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게 자화 설명해 줄게요. 네. 신동 확인 되게 많네. 한 시간 걸리겠네. 자화가 뭔지를 좀 이제 강자성체의 자화 가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에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갔다 보십니까? 되게 어렵지 않죠? 대상문제도 없고 금방 상대적인 문제도 완전 엄청 더울 것 같아지. 한달 됐다. 다행이다 이제 중간에 비가 와서 남부지방은 비 엄청 많이 났는데 사망자도 많던데 난리가 났나 봐요. 우리는 좀 비가 적혀가지고 또 모르겠나? 7월 말 8월 초에 또 그게 집중호우라고 그러잖아. 갑자기 비 와서 들어가고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뭐 탄천 같은 거 없나? 탄천 여기도 흐르잖아. 탄천 막 불불하는 그러질 않아요. 네, 생 가는 분당 있잖아. 거기 늘어나요. 불어나면 탄천이 앞에 흐르는 가운데부터 탄천불 불어나면 옆에 그 등산로 있죠. 그 산책로지 다 잠겨요. 그리고 차 다니는 길까지 물이 올라오거든요. 진짜 그 통제되고 막 그래요. 그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럼 괜찮냐? 같은 탄천인데. 네. 강남 장난 아니죠. 강남 물난리나지. 강남 거기 그 학원가 있죠. 거기가 지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주변보다 항상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니까 오목하게 생긴 지대야. 그러니까 모든 물이 그쪽 다 보여. 강남역 쪽이야. 거기 무조건 물 있잖아. 그 내가 아는 선생님이 거기 한번 강남역에서 수업을 하시다가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어. 새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어. 새 차가 아우디인가 벤츠가 있겠어. 외제차인가. 그거를 뽑은 지 한 달도 안 됐을 텐데 그 물난리에 침수가 됐거든. 차 폐차시켰어. 그래가지고 원래 차 가격이 한 1억 좀 하잖아. 근데 새 차인데도 폐차되는 순간 가격이 반으로 떨어져. 그래서 보상받은 게 되게 5천만 원, 6천 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차 폐차시키고 남은 그대로 산 차가 스팅어예요. 그러니까 벤츠가 하나 스팅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인데 어쨌든 그런 거 아닐까? 아씨 녹화돼 있잖아. 갑시다. 네. 여기 필요하고 있어서 혹시 간다. 한동안 잡아줘. 네. 우선 평상시의 자석을 보겠습니다. 자석이 아니고요. 그 당 자성체의 대표적인 물질이 철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원래 자석이 자살라 붙잖아. 철이 강 자성체. 그러면 평상시에 강 자성체를 보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 철인데 책에 그림 있습니다. 책 그림 참고하시죠. 네. 그 거기다 보면 좀 나오는데 어디냐 모르겠다. 네, 그 앞에 잡아가지고 네, 요거네. 거기 보입니다. 네, 요거예요. 요거 페이지가 없죠. 페이지 넣어줄까? 거기 그 막 그림 위에 3개 있고 번호도 있잖아요. B에서 첫 번째 그림. 네, 첫 번째 그림 보고요. 강 자성체가 이렇게 처음에 강 자성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를 이제 원자 수준까지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개념이에요. 철이 원래 이만한 크기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거를 확대해서 보는 거지. 그래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강 자성체는 그 원자 자기장 효과가 강하다. 이해되냐 이거? 이해됐어? 알겠어? 다시. 홀연자 많은 애야 적은 애? 많은 애. 그리고 원자 하나가 자석을 갖고 있지. 그걸 원자 자석이라고 한다. 원자가 자석 효과가 강한 거야. 그러면 내가 좀 비유 들어줄까? 선생님 집에 가면 쌤 방이 있거든요. 쌤 그 서재 방에 있어. 쌤 방바닥에다가 아주 성능 좋은 자석 한 1000개를 살게요. 뭐 네오디움 자석. 되게 성능 좋은 거야. 1000개를 산 다음에 그 1000개를 방바닥에다가 이렇게 두루 대충 뿌려놓은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 자석 자체가. 자, 이 쌤 방이랑 쌤 방바닥이야. 자석이 완벽하게 무슨 군대 마냥 이 화독판에 격자를 딱 맞추듯이 자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을까? 못할 것 같아. 내가 아주 성능 아주 좋은 자석이야. 그거를 1000개 정도를 바닥에 팍 놓으면 이게 그치 알겠지? 몇 개씩 하나 붙겠지 지들끼리. 자석 갖다 두면 저렇게 붙지 않을까? 이렇게 붙겠지. 당연히 붙는 거야, 그치?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아주 강한 자석이니까 내가 어떤 한 원자야. 내가 아주 강한 자석이잖아. 옆에 원자도 자석인 거야, 제가. 너 자석이지? 나 자석이야. 들어라? 지금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근처의 원자들이 이 자기장 효과 때문에 자석이 붙는 것처럼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봐봐. 어떤 자석이 있는데 여기가 N이야, S야. 그럼 근처에 있던 자석 하나 붙었어. 그럼 이쪽이 뭐가 돼? N이지. 이쪽이 뭐가 돼? S가 되지. 하나 더 붙었어. 뭐가 돼? 이거 N이지, S지. 내가 아까 전에 그랬다. 자석을 색깔을 없애버리고 뭐로 처리하자? 화살표. 그럼 간다. 첫 번째 자석 화살표 그리고 두 번째 자석 얘도 이거 뭐야 이거? 세 번째 자석 이거 뭐야? 화살표가 이어지는 거잖아. 그 얘기지 얘들아. 그러니까 화살표가 자석이야. 그 자석에 서로 달라붙었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가 쭉 이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이제? 그렇게 원자들 몇 개가 달라붙을 거라고.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원자 무리들이 야 우리끼리 자석이잖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우리는 이쪽 방향 화살표로 붙어있잖아. 이해되냐 이제? 요게 바로 뭐냐? 마그네틱 도메인이라고 해요. 자기 구역. 자기 구역. 이 안에 원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안에 있는 원자들이 서로 자기장 영향을 주고받아가지고 특정 방향 화살표로 정렬되어 있다는 거지. 이해됐냐 이제? 됐어? 이게 자기 구역이라고 해요. 자기 구역. 근데 몇 분 내려봤어? 좀 더 구역이 커. 근데 여기 있는 원자들은 야 우리 이 방향 하자. 이렇게 붙어있다는 거야. 또 여기 끝내봤어? 우리는 이 방향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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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랜덤하게 붙어있대요. 그래서 되게 무질서해. 그럼 어쨌든 간에 이런 방향 하나가 있으면 반대 방향도 하나 있을 거 하지. 윗방향이 하나 있으면 아랫방향이 있을 거 하잖아. 그치? 어떻게 되겠어? 서로 상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자기 구역들은 각각 자기장 방향을 갖는데 그 방향들이 워낙 무질서하고 랜덤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상쇄되는 거지. 그래서 평상시에 이 녀석은 특정한 방향성이 없다. 이거 무슨 말이게? N과 S를 안 갖는 것처럼 보여줘요. 내 말 이해됐어 이제? 원래 모든 물질은 자성을 가지지만 그냥 철을 봤을 때 철의 N과 S가 정해지지 않는 거지. 이 말 알겠냐? 내 말 이해됐어? 잠깐만 너 이해 좀 하죠. 봐봐. 이게 철이다. 자석 갖다 댈 거다. N, S 달라붙냐? 밀어내냐? 달라붙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된 거야 이쪽이? S가 된 거고 이쪽이 N이 된 거지. 그치 맞지 그치? 인력 생기잖아 서로. 자 물어볼게. 만약에 선생님이 처음에 이 철에다가 아까처럼 N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가 S극을 갖다 대면 이제 밀어내니까 그때도 달라붙지. 그럼 무슨 말이게? 처음에 안 정해져 있던 거야. 처음부터 N과 S를 정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 자석이 근처에 왔을 때 그때 N과 S가 정해지는 거라고 내가. 어쨌든 무조건 인력이 생기도록 정해지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자기장 방향이 없다 그 뜻이에요. 이해됐어 이제? 그랬다가 여기다가 이제 쌤이 자석 근처로 갖다 듣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석 근처 갖다 듣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인 거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아주 거대한 N극 자석이 있어 치자. 그러면 이제 N극 자석에서 자기장이 쫙 나오지. 자, 자기장을 내가 표시해볼게. 요 자기장을 좀 흰색으로 할게요. 요런 게 나타나지 않나? 지금 내가 그린 이게 B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이해됐지? 그럼 잠깐만. 조금만 고찰을 해보자. N극 자석이야. N극 자석에서는 자기력선이 즉 자기장이 이렇게 나올 텐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나침판을 조그맣게 하나 놓자. 나침판의 N극 어디 보냐? 다 아는 거 이렇게 보지 않나? 이거는 당연한 거죠. 나침판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나침판이 자석이기 때문이야. 나침판에 화살표 그려. 나침판 내가 색깔 없애냈지 내가. 어떤 화살표예요? 이쪽 화살표지. 잘 생각해봐. 뭐 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 나침판의 화살표가 자석 화살표와 나란해지고 있는 거야.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똑같게 맞춰가지고 나란해지는 거야. 이게 자기장 이해야. 나침판의 행동을 인력과 청력으로 이해하지 말고 화살표를 맞추는 행동으로 바꿔 이해해봐. 그럼 알겠어? 자, 새 나침판 N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나침판이 어떤 화살표 갖고 있어 이렇게. 근데 내가 있는 공간에 자기장이 나여지는 거야. 자기장이 가해지는 거야. 근처에 어떤 센 자석이 있었겠지. 그 자기장이 만약에 이렇게 화살표를 가리키잖아. 내가 거기 들어가는 순간 거기 맞춰줄 거야. 나도 이쪽 볼래? 이렇게. 그랬어? 자기장이 반대로 이렇게 가리키면 나도 저쪽 볼래? 이렇게 놓이는 거지. 그러니까 화살표를 정렬하는 거야. 요 이해됐어? 자석의 행동은 나침반의 행동은 화살표를 정렬하는 거야. 요 이해됐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봐주면 이해됐죠? 잠깐만 이거 한다. 하나. 이거 뭐야? 원자 자석이지. 이거 나침판. 각각을 다 나침판처럼 이해하면 되잖아. 그럼 이 나침판 어떻게 돼야 돼? 두 방향으로 봐야 되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자기 구역이 이렇게 나눠졌잖아. 아까 이 자기 구역에 있었던 나침판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석이 주는 자기장 방향으로 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침반 도움은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구역과 옆에 있는 이 구역의 방향이 똑같지. 방향이 똑같으면 구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자기 구역을 지워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구역들이 합쳐지기 시작해. 합쳐지면서 특정 방향을 가기 시작해. 그럼 이때 되겠네. 요 물질에다가 우리가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으로 생겼다라고 말해주면 되죠. 이해됐어 이제? 그럼 요 물질의 화살표가 이쪽이야. 어느 쪽이 N이 된 거야? 이쪽이 N이 된 거지. 이쪽이 S가 된 거지. 그래서 N과 S 사이에 인력이 생긴 거야. 이해됐어 이제? 요게 자화야. 요게 자화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과정. 그래서 N과 S라는 특정 화살표 방향을 갖추는 과정을 자화라고 한다. 이 상태에서 자석을 치운다. 자석을 치운다. 자석을 제거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 철에서 물질이 치워도 이건 거지 이제. 아까 전에 자화됐던 이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안 바뀝니다. 이게 강 자성체가 안 바뀌어요. 왜냐? 워낙 강해서 지금. 그러니까 한 번 붙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쌤 방에다가 자석 놨잖아요. 청개 놨잖아. 처음에는 이쪽에 10개, 이쪽에 20개, 이쪽에 30개들이 어떤 거는 이 방향 보고 있고 어떤 건 이쪽 보고 있고 또 이쪽 보고 있었는데 내가 우리 방 전체에다가 엄청나게 자기장 걸어준 거야. 강한 자석을 이렇게 쫙 걸어준 거야. 그랬더니 방에 있던 모든 자석들이 방향을 탁 맞추더니 더럽 1000개 정도가 탁 붙어버린 거야. 거의 막 1000개까지 탁 붙어가지고 굵게 하나 확 만들어진 거지.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쌤 문 잠궈.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 잠궈. 그 다음에 자석 치워. 지금 자석 1000개 붙어있는 상태야. 자석 치워. 그 다음에 쌤이 5년 동안 여행 갔다 올 거야. 네, 크루즈를 탈 거야. 5년 동안 방을 비우고 하는 거지. 잘겠지? 자석 문 잠궜다. 내 방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할 거야. 5년 뒤에 내가 돌아온 거야. 내가 5년 뒤에 돌아와서 내가 문을 연 거야. 어떤 모습이냐? 아까 처음처럼 자석 1000개가 다시 흩어졌어. 이게 안 흩어진다는 거야. 한 번 붙어버린 자석이 그대로 계속 붙어있는 거지. 이게 자화 유지예요. 그래서 강자석체는 한 번 이렇게 어떤 물질을 자화를 시켜놓잖아. 그 자화된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요걸 깨는 방법. 자화된 강자성체의 자화 방향을 깨는 방법. 어떻게 하게? 더 강한 자석을 하나 또 갖다 대는 거야. 그럼 그 방향으로 돌아가 있어요. 알겠어? 또 다른 방법. 엄청 세게 때리는 거야. 부서져! 때리는 거야. 강한 충격. 알겠어?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열을 가하고 무지하게 뜨거운 방법. 그렇게 하면요 원자들의 운동이 무질서해지면서 방향을 잡았던 원자들이 야 뜨거워지는데 랜덤하게 운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붙었던 게 떨어져요. 알겠어요? 이제 녹여도 돼. 녹여도 돼. 철을 녹여도 돼. 용융점이 1200도 넘거든요. 가열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그 1200도 가기 전에 벌써 틀어져요. 한 580도까지 올라가면 틀어져요. 이해됐어요? 이제 그런 거야. 알겠냐? 이게 자화 유지. 그래서 요 강자성체가 자화를 유지하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만드느냐? 정보 저장 장치를 이거 요즘에 잘 안 나오는데 혹시 컴퓨터 조립할 줄 알잖아. 내가 볼 때 우진이 정도가 알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뭐야? 하드디스크 알아? 너 잘 모르잖아. 너 지금 컴퓨터 잘 모르더라고. 이거 잘 모르는데 HDD 하드디스크 처음 들어보네? 하드디스크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몰라? 근데 나중에 컴퓨터 어떻게 쓰지? 컴퓨터 못 쓸 것 같은데. HDD 처음 들어보냐? SSD는 들어봤어? 그건 들어가지. 그거 이전 버전이라고. 요게 문제가 좀 많아서 개량한 게 SSD인 거지. 요게 하드디스크인데 요게 강자성체가 들어있어. 그래서 강자성체가 자화되는 방향을 가지고 정보를 기록하는 거야. 컴퓨터는 0과 1만 구분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해. 자기장 방향 이쪽 0, 반대쪽 1. 이해되냐? 0과 1이 언어잖아. 컴퓨터는. 그러니까 있다와 없다. 그러니까 위다 아래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정보 상태만 존재할 수 있으면 두 가지만 구분되는 어떤 정보들이면 컴퓨터에 다 남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기본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0과 1은 있다와 없다.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알겠어? 이제 위다 아래다. 알겠니?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너 요즘에 한창 뜨는 말 뭔지 알아? 양자 컴퓨터? 아직 못 들어봤니? 양자 컴퓨터 들어봤어? 양자 컴퓨터가 정보 세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1, 0, 0과 1 변조. 예, 그래서 정보 세 가지로 하기 때문에 비트가 더 올라가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두 가지로 쓰던 걸 세 가지로 쓰게 돼요. 예, 이건 그냥 경상을 들어두시고 나중에 컴퓨터 공학을 하거나 하면 나중에 이걸 해봐라. 알겠지? 나도 잘 모르지만 대충 이런 컨셉이 대충 들어봤거든. 근데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 자동차거든.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남긴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강한 자석 갖다 대잖아? 망가져. 얘를 떨어뜨리잖아? 충격을 받잖아? 망가져. 그래서 컴퓨터의 시그널 때를 어떻게 하느냐? 나사를 조여가지고 꽉 붙여. 안에서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컴퓨터가 그 이사갈 때 있잖아. 이사갈 때도 이걸 보존해야 돼. 그냥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수건 같은 감싸가지고 이렇게 좀 이거 컴퓨터 막 던지고 하면 다 나가. 그럼 다 안 켜져. 이해됐어요? 이제 보고야. 근데 요즘에 쓰는 건 괜찮아. 던져도 돼. 근데 이거 문제가 생기지. 그 신용카드 중에 혹시 이렇게 긁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요즘 잘 안 쓰는데. 그 신용카드를 생기면 여기 약간 갈색깔로 이렇게 테이프 같은 게 붙어 있고요. 이걸 단말기로 이렇게 쓱 긁어가지고 있죠. 이것도 강자동차예요. 그래서 이게 요 안에 이제 자기 잔존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패소도 잘 되고 복제도 쉬워서 잘 안 쓰죠. 이거 반대쪽으로 바꿨죠. 근데 요 시절에 만약에 이 자식을 훼손시키잖아? 결제가. 근데 내가 한때 이제 그 애들한테 했던 얘기가 엄마랑 싸웠다. 엄마한테 복수를 해야겠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 엄마 핸드백 자석 집어넣어. 진짜야. 자석 집어넣어가지고 카드 근처에 갖다 댈 건데 그럼 친구도 안 났고요. 엄마가 밖에 나가서 아주 곤란해져. 지금 어머 카드가 왜 이러지? 다른 카드 안 하게 돼서 한 개도 안 돼. 완전 이상해질 거예요.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요즘에 안 됩니다. 요즘에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알겠지? 이게 강 자동차 나의 그냥 예, 총합시다.